우리 종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묘는 그냥 쉽게 보시면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당. 네, 그러니까 앞에 그 조상님들을 기리기 위한데 그 조상님들이 왕의 조상님인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보통 이제 국가를 세워서 정궁을 두면은 이제 정궁을 이 남면을 한다고 생각하고 동서로 해가지고 종묘와 사직을 세웁니다. 이게 왕이 이제 종묘와 맨날 말하는 예. 형이 종묘와 사직을 바로 지키셔야 합니다. 네, 전하. 네, 그 종묘가 이 종묘. 종묘고 예, 사직이 그 사직. 참 정말 아쉬운 게 그 광희가 뭔가 하려 그러면 그때 항상 나오는 말이 전하 종묘와 사직을 지키소서. 종묘와 사직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어서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아 뭔가 좀 개혁을 하려 그러면 맨날 종묘와 사직 얘기하네. 이게 요즘엔 맨날 그 국민의 뜻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종묘사직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이제 사실 그 국가 자체를 그 당시에는 국가 자체를 표현을 하는 게 종묘와 사직이거든요. 기반을. 그런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면복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임금님께서 궁에서 나오실 때는 이제 어가복이 따로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오셔서 저 환복실에서 이제 이 면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여기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러 가시기 전에 여기는 대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지금 현존하는 왕실과 또 백성들의 어떤 안녕, 또 평안함 이런 거를 동시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복에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네, 뒤에 보이는 게 종묘 같은데 네, 건물 보는 방법이나 뭐 크기나 규모 같은 거 아까 뭐 칸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네.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이제 중앙에서 보시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곳이 이제 최근에 이제 승하하신 이제 황제 또 임금님을 모신 이제 신유가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그 종묘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일자 형태로 퍼져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한우 형태로 이렇게 건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왕조의 세월이 계속 길어지고 또 승하신 임금님들 또 왕후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자꾸 옆으로 이 건물이 이렇게 그 증축이 된 형태입니다. 아까 역대왕? 네. 중요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여기가 대망의 영령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영령전을 보시면 종묘는 이렇게 그 어떤 지붕 단청이 쭉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영령전은 이렇게 딱 가운데가 더 높이 이렇게 세워졌고 양쪽으로 정각이 이렇게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종묘는 이제 조선 왕국의 그 역대 왕들을 모신 곳이고 특별히 이 영령전의 저 가운데에는 바로 태조 고황제의 이제 4대 이제 조상이신 네 분의 신의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왕국이 태동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 이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 네 분의 신의를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모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에는 저 왼쪽 오른쪽에 32분의 그 신의가 모셔져 있는데 최근에 뭐 대한제국기의 이제 의민 황태자 또 황태자비까지 모셔져 있고 그래서 이 영령전은 실제적으로 이제 조선 왕국의 태동의 역사 뿌리기도 하고 그런 사연이 많은 분들 많은
왕과 왕후들의 신료도 모시기도 해요. 실제 왕은 못 됐지만 왕으로 추론되신 분들.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창덕궁과 정묘를 잇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네네. 그게 옛날에 뭐 일제 때 뭐 조선의 맥을 끊으려고 뭐 네. 도로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거는 그 말이 맞는 건가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게 창경궁을 이제 창경원으로 만들고 예. 이런 과정들이 아마 그 궁맥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통 궁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풍수지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조선의 국운이라는 부분도 가만히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어진 형태가 그 창덕궁과 종묘가 붙어서 그렇게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뚫고 길을 만든다는 행위는 분명히 그런 쪽으로도 포함이 돼요. 가장 네, 열받는 게 그 인왕산이나 이런 산들에 말뚝 박는 게 가장 열받는 행동이죠. 전기를 끊으려고. 그게 참 열받는 행동.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 연결 구간을 끊고 도로를 내는 문제는 조선총독부 신청사공사가 진행되면서 새로 도로 계획이 세워지는데 이게 1919년도 경성 시국에서 수정안이에요. 이게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1922년도 종묘를 관통하는 도로 공사를 위해서 측량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때 순종황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당시 이왕직 장관을 직접 호출해서 해당 공사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돼요. 사실 이 시점 전으로 궁궐들이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미 경복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할 시점이고,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이제 동물원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궁궐들이 차례대로 훼손이 되어 가고 있었고, 이때 이완용이 창덕궁을 일본 천황에게 바치고 종묘를 공원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일본 이왕직 차관이었던 곤도 시로스케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나와 있어서 이완용이 창덕궁에 입궐을 했었을 때 순종황제가 이례적으로 화를 내면서 그대는 실로 불충하기 그지없는 신하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면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당시 조선 총독은 여기에 대한 여론도 여론이지만 순종황제가 이제 강하게 의견 표출을 했던 거에 대해서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실 동안은 좀 미루죠. 근데 순종황제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요. 다만 그 길을 뚫는 경로가 원래 영영전 바로 뒤에서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종묘가 맞닿는 담길을 따라 관통을 하게 돼요. 물론 이게 풍수지리학적으로는 분명히 종묘의 주산 혈맥을 끊는 행위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총독부로 상징되는 식민 권력에 의한 이제 이전 시대의 권위와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작업이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가 발달하지 않아서 지맥을 끊는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선의 상징성들을 파괴를 하고 그 위에 식민지로서의 형태를 보다 각인시키는 작업이었고, 그게
창덕궁 훼손과 종묘의 공원화였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목적에서 종묘와 동궐 국원을 분리시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육교가 하나 들어서면서 2000년대 후반까지 율곡로 복원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존재했었어요. 지금 그 복원공사가 그때 뚫린 도로를 터널로 덮어서 연결 구간에 있는 건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리고 연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로 새로운 시도이고 우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행인 공사인 건 사실이나 그런 마음들을 품어가지고 그걸 끊었다라는 것은 정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또 내가 여기를 안 가봤는데